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 공시를 부탁해를 운영하고 있는 소마 두스푼입니다. 오늘은 구급 행정학 인사행정 파트에서 나오는 이 직위분류제 관련 개념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판서해 놓은 이 내용을 먼저 공부해 볼게요. 이걸 먼저 알아야지 우리가 교재 속에서 직위분류제 관련 개념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문자부터 하나 외워볼게요. 위, 급, 열, 군. 자, 이 네 글자를 외워주세요. 위급, 열, 군. 제가 이따 판서해 놓은 이 그림 형태대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위급, 열, 군. 위급, 열, 군. 이걸 먼저 외워주세요. 위급, 열, 군. 같이 따라 좀 해주세요. 위급, 열, 군. 위급, 열, 군. 자, 그럼 이게 되셨으면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왼쪽에서 류렬군 이렇게요. 류열군, 류열군. 그래서 우리 류희열 말고 류렬군, 류렬군 이렇게 좀 외워주세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위급열군 이걸 외우시고 그 다음에 유열군, 유열군 이걸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뭔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자, 직위라고 돼 있죠. 직이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자리라는 뜻입니다. 자리.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회사에 출근하시면 내 자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의 자리라고 생각하세요. 직위는 포지션, 내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직위는 뭐 공부할 게 없죠. 자, 두 번째, 직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급.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하실 때 뭐 직급의 정의가 뭔지 이거부터 가지 마시고요. 시험에서 꼭 맨 끝에 설명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먼저 외우셔야 되는데, 직급은요, 여기 1번에서 봤던 직위들을 모두 모아놓은 군입니다. 군이라는 건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물이 또는 모음이라는 뜻인데, 직급은 모든 직위들을 모아놓은 것을 직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급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직위를 다 모아놓은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말이 꼬이네요. 자, 세 번째, 직렬이라고 있습니다. 직렬은 뭐냐? 앞에 있었던 2번 바로 직급의 무리입니다. 그래서 직렬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앞에 있었던 직급의 무리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4번도 똑같겠죠. 직군이 뭐냐라고 하면 앞에 있었던 3번 직렬의 모음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위급, 열, 군 이것만 외워두셨으면 다 앞에 있는 애들의 무리, 앞에 있는 애들의 모음, 앞에 있는 애들의 군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럼 자, 화면 보지 말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자, 위급, 열, 군을 기억하신 상태에서 맨 마지막 직군은 뭐의 모음? 그렇죠. 직렬의 모음이죠. 왜냐면 위급, 열, 군이니까 한 칸 앞에 있었던 직렬의 모음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자, 직급은 뭐죠? 그렇죠. 위급이니까 직위의 모음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기억을 하신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수식하는 문장을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모르고 계시면 앞에 수식하는 말을 외워도 뒷부분이 흔들리기 때문에 자꾸 시험에서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급, 열군 외우시고 각각의 단어들은 앞에 있는 단어의 모음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나 남았죠. 여기 있는 직류가 남았잖아요. 직류. 직류는 뭐냐? 그냥 직무의 군, 직무의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직무가 뭐냐? 직무라는 건 일 또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 이런 걸 직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다 모아놓은 것, 직무를 모은 것을 직류라고 합니다. 요거 하나는 좀 별도로 기억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틀을 잡으신 상태에서 이제 하나씩 내용을 공부해 볼 건데요. 우리가 이런 직급이나 직렬, 직군 이런 걸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여기 오른쪽에 제가 판서해 뒀죠. 첫 번째는 하는 일의 종류, 바로 직무의 종류가 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직무라는 건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하시는 일, 이런 직무의 종류.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이런 동그라미 업무도 있고 이런 세모의 업무도 있고 이런 네모의 업무도 있죠. 이런 업무는 서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무의 종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책임 곤란도라는 게 있습니다. 책임 곤란도. 그렇죠. 우리가 급수가 올라갈수록 내가 그 일에서 맡은 책임과 업무의 곤란도는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9급이 이 정도라고 하면 8급은 이 정도, 7급은 이 정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그림을 좀 더 크게 그리면 책임과 곤란도가 커진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작게 그리면 적어진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업무의 종류는 제가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본문의 교재를 보면서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직이라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리라고 했습니다. 포지션. 자, 그래서 정의를 보면 한 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 우리 아까 직무는 일이나 업무라고 했죠. 그래서 한 명의 공무원에게 줄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이런 걸 직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출지문 보시면 직위라는 것은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의 내용과 책임이다. 맞네요. 자, 두 번째, 직위는 한 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이다. 똑같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직무라는 건 일이다. 내가 하는 업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직급. 자, 이게 위급열군이었죠. 아까 우리 위급열군 어떻게 썼었냐면 위급열군 이렇게 썼습니다. 이 니은 방향으로 썼어요. 자, 그럼 직급 가겠습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직급의 맨 뒤에 중요한 포인트는 앞에 있었던 직위의 모음이다. 써있죠. 직위의 모음이다. 직위의 모음이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제 자, 직무의 종류. 아까 동그라미 업무인지 세모 업무인지 네모 업무인지 이런 직무의 종류 첫 번째. 두 번째는 책임 곤란도. 그렇죠. 동그라미가 큰지 작은지. 이렇게 종류도 똑같고 책임 곤란도도 상당히 유사한 것들을 말한다. 그러면 직급이라는 건 동그라미인지 세모인지 네모인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종류도 유사하고 책임과 곤란도도 유사한 앞에 있었던 1번 바로 직위의 모음이다라는 거죠. 너무 쉽죠. 왜? 직위의 모음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종류와 책임 곤란도가 똑같다라는 거죠.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럼 자, 기출 풀어볼게요. 자, 직무의 종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책임 곤란도 사이즈, 이게 모두가 유사하다. 그러면 이건 직급이라고 해야 되죠. 근데 여기 직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써있죠. 직위의 모음이라고. 직위의 모음이면 위급이니까 직급이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직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런 문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거 틀리면 지금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하면 누구나 맞출 수 있는데 이걸 틀리면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경우고. 자, 두 번째 기출. 자, 직급이라고 했습니다. 자, 직무의 성질이 유사하여 자격, 시험, 인사행정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맨 끝에 직위의 집단. 집단이 군, 물이라는 뜻이죠. 직위의 물이다. 맞네요. 그래서 직급이라는 건 하는 일의 성질도 유사하다. 하는 일이 유사하니까 당연히 월급도 동일하게 줘야 될 것이고 자격, 시험, 인사행정을 동일하게 다뤄야겠죠. 이게 직위의 집단이다.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그럼 자, 보지 말고 생각해보세요. 자, 위급열군에서 두 번째 있었던 직급은 두 가지를 비교해야 되죠. 업무의 종류, 그 다음에 책임 곤란도. 이 두 가지가 다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의 무리? 그렇죠. 직위의 무리. 이게 머릿속에 기억이 나야 됩니다. 자, 여기 박스는 잠깐 냅두고요. 세 번째 직렬로 가볼게요. 자, 직렬은 하는 일의 종류가 유사하대요. 이건 직급이랑 똑같네요. 근데 책임 곤란도가 다르대요. 1번 종류는 같은데 책임 곤란도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업무를 하는 건 똑같은데 직급이 동그라미 이 사이즈가 똑같았다면 직렬은 동그라미는 맞는데 사이즈가 점점 이렇게 달라지나 봐요. 이렇게. 그래서 종류는 유사하지만 책임 곤란도가 다르다. 그리고 이건 알고 있죠. 맨 끝에 수식어 직급의 무리. 그렇죠. 한 칸 앞에 있었던 직급의 무리라는 거. 그래서 기출 봐볼게요 한번. 자, 직군이라고 했습니다. 직군. 위급열군이죠. 자,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대요. 하지만 책임 곤란도가 다르대요. 그러면 이거는 직군이 아니고 직열이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 써두잖아요. 직급의 군이라고. 위급열군이니까 직급의 군은 직열이 되겠죠. 그 밑에 자, 직열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고 책임 곤란도가 다른 직급의 군이다. 정확하게 맞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지문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걸 틀리시면 안 되고. 자, 그럼 직렬의 예가 어떤 게 있냐면 바로 행정직렬, 세무직렬, 검찰직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참고로 아시면 되고. 자, 이번엔 위급열군 맨 마지막 직군으로 갑니다. 직군. 자, 직무의 성질이 유사하대요.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그럼 얘는 우리가 맨 끝에 직렬의 군이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앞에 있었던 수식어가 성질이 유사한 직렬이래요. 그러면 앞에 거는 기억할 게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류나 책임 곤란도 이거 필요 없고 그냥 하는 일에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그러면 직군은요 그냥 앞에 성질이 유사하다 이거 그냥 몰라도 돼요. 그냥 직렬의 군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봐보세요. 직군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집단인데 이게 수식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렬, 이 직렬을 수식하는 게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이거 수식어가 없어도 직렬의 집단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맨 끝에 직군은 직렬의 집단이다.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직군에는 행정 직군이 있고 기술 직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급열군을 본 거예요. 위급열군. 근데 지금 딱 해보면 아시겠지만 맨 끝에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직급은 직위의 군이다, 직렬은 직급의 군이다, 직군은 직렬의 군이다, 이걸 알고 있으면 앞에 갖다 붙이는 말은 너무 쉬워요. 그래서 뒤에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 직류, 우리 류열군 했을 때 여기 있었죠. 류열군 했을 때 여기 있었던 거, 직무의 군이라고 했던 거. 자 여기 직무의 군이라고 있죠. 앞에 봤더니 같은 직렬 내래요. 직렬이 여기 있죠. 같은 직렬 안에서 이렇게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직렬 내에서 하는 일이 분야가 같대요. 그러면 쉽게 정리하면 이런 거죠. 직렬이 이렇게 있으면 이 직렬을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직렬을 쪼갰을 때 이 한쪽 부분, 얘네들은 하는 일이 유사하겠죠. 이런 애들을 직류라고 합니다. 직류. 그래서 밑에 기출 보시면 직류라는 건 이 포인트입니다. 같은 직렬 내, 같은 직렬 안에서 하는 일이 비슷한,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우리 직무의 군은 외우고 있으니까요. 외울 수 있겠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제가 아까 류열군, 이거를 왜 이 노란색으로 별도로 묶어놨냐면, 류열군 이 세트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류열군 순으로 갈수록요, 여기는 작아요, 군은 커요. 그래서 직렬을 기준으로 직렬 더하기 직렬 더하기 직렬이 바로 직군입니다. 그래서 직렬의 군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직렬을 더해 놓으면 직군이 되는 거고요. 이 직렬 안을 이렇게 뜯어내서 일부분만을 갖고 오면 직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직렬을 기준으로 직렬 안을 자르면 직류, 직렬들을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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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직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류열군, 얘네들은 세트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류열군은 세트로 같이 간다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위급열군을 통해서 중요 개념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봤어요. 중요한 내용들은 다 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에서 가끔씩 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정리입니다. 자 2번 직급에서 박스 안을 봐보세요. 이제 박스 안을 보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무 등급이라고 돼 있고 하나는 등급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판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직급, 직렬, 직군 이런 거 구분할 때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한다고 했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는 업무, 직무의 종류였죠. 그래서 동그라미 업무인지 세모 업무인지 그다음에 네모 업무인지 이런 종류가 있었고, 두 번째가 그 크기가 작은지 아니면 큰지, 바로 책임과 곤란도라고 있었죠. 책임, 곤란도,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보는데, 이 직무 등급과 등급은요 사실상 같은 거거든요. 근데 정의 자체가 다르게 나와요. 자 한번 보실게요. 자 직무 등급 보시면 직무의 책임 곤란도가 유사하다. 이 책임 곤란도 얘는 유사하다라고 했는데 이 종류에 대한 언급은 없죠. 이 종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근데 등급을 보시면 종류는 다르대요.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 수행에 있어서 책임과 자격 요건이 유사하다. 책임 곤란도는 유사하대요. 그러면 정의해보면 직무 등급과 등급에 있어서 일단 직무의 종류는 서로 달라요. 동그라미인지 세모인지 네모인지. 하지만 책임 곤란도는 똑같대요. 근데 하나 특이한 건 직무 등급은 종류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등급의 마지막을 봤더니, 그래서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직위의 군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제가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제가 미리 판서를 해뒀는데요.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공부했듯이 직급은요 종류가 유사하고 책임 곤란도도 유사하죠. 반면에 직무 등급과 등급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등급을 보시면요, 등급은 종류는 다릅니다. 종류는 유사하지 않고 다릅니다. 하지만 책임 곤란도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 이렇게요. 종류는 다 다르지만 책임 곤란도, 크기를 제가 다 똑같이 그렸죠. 그래서 책임 곤란도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여기 있는 직무 등급은요,
책임 곤란도는 유사합니다. 등급과 똑같이 책임 곤란도는 유사한데 문제는 이 종류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직무 등급을 정의할 때는 종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직무 등급과 등급은 이 표로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이 직위분류제 관련 개념들에 대해서 저와 같이 한번 공부해 보셨습니다. 내용이 처음에는 좀 외울 게 있다고 느껴지겠지만 한 번만 연습장을 펴두시고 이렇게 큰 틀을 잘 잡으시면 어느 순간 쉽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큰 틀 위급열군, 류열군 잡으시고 각 단어마다 맨 끝에 포인트가 되는 게 뭐 직위의 군인지 직급의 군인지 이런 걸 먼저 다 기억을 하세요. 항상 공부는 단계를 밟아가는 게 좋거든요.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면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앞에 수식하는 말을 집어넣고 이렇게 단계를 밟으면서 외우시면 아마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금방 정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주 반복하시고 여러분들이 연습장에도 써보시고 하시면서 잘 개념 정리하셔서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면 꼭 맞출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지금 벌써 영상 시간이 꽤 길어졌는데요.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 행정학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정말 한번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